자, 이게 매주 부동산 공법은 이제 프린트가 나가요. 이 프린트를 꼭 그날 다 풀어봐 주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까지. 그래야지 내가 이제 뭐 일요일 날 시간 좀 내서 공법 좀 공부하면서 좀 프린트물을 풀어봐야 되겠다 하면 이거 못 풉니다. 시험 보기 전날까지 못 풀어요, 이거.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요 영역을 할 때 또 프린트물이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날 프린트물은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소리 지금 나가죠? 네. 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236쪽이에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이 파트인데, 자, 이거 조금 더 제 설명을 좀 요약 정리하고 좀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게요.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 관한 내용 중으로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렇게 나와주면 반드시 문제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여기부터 출발해요. 자, 이게 5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5가 3번 나옵니다. 5.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100분의 30을 5, 2, 3으로 잡아갈 겁니다. 따르세요. 5, 5, 2, 3. 5, 5, 2, 3. 이것부터 이제 연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다시 한번 5, 5, 2, 3. 이 5, 5, 2, 3이 무슨 뜻이냐면 5가 3번 나오는데 이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구역을 지정해요. 자,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5년 단위로 지정해. 5년 이내에서 지정해. 5년 이내에서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3년 6개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가 또 나오는데 이 5는 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해요. 5일 후부터, 다시 말해서 5일 후부터 허가받아라 이런 내용이죠.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되어지면 5일 후부터 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이 5가 5년의 범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이용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 의무 기간. 자, 이용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년짜리, 3년짜리가 없어졌어요.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년짜리가 남아있고 5년짜리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2주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2주시. 이제 도시에 살다가 이주를 할 때는 어디로 해야 되느냐? 시골로 가야죠. 그래서 생계를 갖다가 농사 짓고 좀 살겠다 해서 농업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 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이따가 들어갈 겁니다.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그리고 대체 토지입니다. 2년간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 사사 이렇게 돼요. 4년짜리는 사업이야, 사업. 그 다음에 오존기를 사라고. 오존기 이렇게 된다고. 오존기. 이게 현상보전이라고. 현상보전. 그 다음에 기타야. 이건 5년간 이용 의무 기간이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이따 할 거야. 자, 이 2, 3이 무슨 뜻이냐면 2, 3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사유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벌칙입니다. 벌칙. 이 벌칙인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게 토지가액에 개발립구 공시지가 토지가격인데 토지가격이라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토지가격이 100분의 30이에요. 여기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이걸 부과해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으로 떠요. 이게. 이거 틀립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 토지가격이 100분의 30. 자, 이 내용을 먼저 체킹을 한번 해보게요. 이런 내용은 이제 다 나오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나오게? 273쪽, 273. 273쪽 표입니다. 자, 273페이지 보면, 거기 양가로 3번에 벌칙이라는 표현 나오죠. 2년 2천 이렇게 나오죠? 양가로 3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위치를 거봐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가로 열고
제5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 자, 이분 밑줄 그어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입니다. 밑줄. 해당하는 금액. 여기에 벌금을 처한다. 이 말 나오죠? 그 말이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놔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써놓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입니다. 허가증 수령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 부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증 교부받은 경우다. 받은 경우 이렇게 한번 써요.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3천만 원 아니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떠올라야 되고, 잠깐만. 자세하게는 이제 책을 보면서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5523. 5가 무슨 뜻이야? 5년 내에서 이게 구역 지정하는 거지. 또 5가 무슨 뜻이고?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고. 또 5가 무슨 뜻이야? 5년 이내에서 이용 의무 기간이 있어. 2년, 4년, 5년. 이렇게. 3년짜리 없다. 그러니까 오늘 나간 프린트에 5번 문제에 3년짜리 있지. 그건 틀렸지. 5번 문제 3년짜리 아예 없으니까. 5번 봐요. 그죠? 그게 틀렸다. 2년짜리예요, 그게 원래. 자, 그러면 잠깐. 523에서 23이 무슨 뜻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한 벌금이다. 이렇게 잡아가요. 내용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잠깐. 여기 봐주셔야 돼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대상이 뭐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봅니다. 허가 대상. 자, 이 허가 대상은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네 가지 요건.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한 가지 거라도 결여되어지면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돼.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해야 돼요. 허가 구역 아니어야 됩니다. 허가 구역 내에 해야 된다. 네. 허가 구역 아니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상태 이 구역 안에서만 허가를 받는 거야. 따라서 전국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한번 틀려버립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보다 이 땅이 더 비싸. 그러나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여기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에서 받는데요? 구역 안에서.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 있어요?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정비구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우리 공인 중에서 공부는 어디에? 학원 안에서, 학원 안에서. 진도는 못 나간다 하다가 개근을 못 나가면 안 돼. 개근은 진도를 나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반드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이 있어요. 이걸 기준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면적이라고 하겠어요. 반드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규정된 면적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준면적 초과라고 하겠습니다. 초과되는 이 땅에 대해서만 그래요. 토지에 대해서만. 초과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면적까지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죠. 기준면적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뭐까지는? 기준면적까지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기준면적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기준면적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요. OX. 없다. 신고사항 없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를 받고 기준면적까지는 그냥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허가 안 받습니다. 신고사항 없다. 옛날에는 신고사항이 있었어. 지금은 없다.
허가 받든지 그냥 하든지 이렇게 가. 자, 기준 면적은 우선 도시 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밖에서 외의 지역에서 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자, 도시지역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용도 지역상 기준 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상 정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있는 전이 됐든지 답이 됐든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지목이 대가 됐든지 잡종지가 됐든지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하다. 용도 지역상 기준 면적을 정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아니다 하면 주상, 공록, 기타로 가겠습니다. 따라서요. 주상, 공록,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지역, 주상, 공록, 기타. 주상, 공록, 기타. 자, 그래서 파리라는 도시를 가면 말이죠. 이렇게 잡겠습니다. 조금 선정적이에요. 내용 자체가. 집에 가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하면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살짝 여기서만 하고 집에 가서는 머릿속으로만 해. 상당히 선정적입니다. 좀. 파리라는 도시에 가면, 파리에 가면 말이죠. 남자나 여자나 쭉쭉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쭉쭉빵빵하다 하고서 이렇게 갈 거예요. 파리에 가면 쭉쭉 빵빵 하고요로 갈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파리에 가면 쭉쭉 빵빵 하고요. 파리에 가면 쭉쭉 빵빵 하고요. 숫자는 세 자리 숫자예요. 이게 180입니다. 180제곱미터, 200이죠. 200제곱미터, 660 쭉쭉이니까 66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입니다. 90제곱미터입니다. 기타 지역이 기준 면적이 제일로 강화되어 있어요. 다시 갑니다. 파리에 가면, 파리라는 도시에 가면 쭉쭉 빵빵하고요. 자, 안 보고 갑니다. 파리 얼마? 180. 이가 얼마? 200. 그 다음에 쭉쭉이 660. 빵빵이 100입니다. 하고요. 90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뭐다? 주, 상, 공, 녹, 기타 이렇게 갑니다. 자, 도시적 밖의 지역을 가면 관리지역이 됐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됐든지 농림지역이 됐든지 다 똑같아요. 지목으로 갑니다. 이제 용도지역 아무 상관없어요. 지목으로 가서 기타 지목,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야 이렇게 갑니다. 기타가 우리 50원짜리 이렇게 하면 5점 났으니까 250점, 250원이에요. 여기에서 더블 500, 따더블이 얼마? 1000 이렇게 갑니다. 1000제곱미터. 피박에 흔들었어요. 흔들고 피박 갑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250, 더블, 따더블, 250, 더블, 따더블, 250, 500, 1000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관리지역에 있어 농지나 농림지역의 농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농지 다 동일하겠죠. 일단 지목으로 간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거래 실태 등에 비춰서 별도로 지정권자가 정할 수가 있어요. 거래 실태 등에 비춰서 10%에서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300% 범위 내에서 별도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자,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은평 뉴타운 사업을 진행시켰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자, 이때 은평 뉴타운 사업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은 주거지역에 180제곱미터까지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이 규모도 서울에서는 주거지역에 180제곱미터는 땅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은평 뉴타운 사업할 때는 서울에서 약 10% 정도. 이것의 10%는 얼마 되는 거야? 0.1배니까 18제곱미터죠? 그래서 20제곱미터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해제됐지만 옛날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시험 문제 2치문이 떴어. 자, 거래 실태 등에 비춰서
기준 면적의 200%로 정해서 200%를 정한 경우에는 상업지역에서 400제곱미터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OX. 맞는 말이지. 2배, 200%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0.1배는 몇 배를 얘기하는 거야? 10%는 0.1배를 뜻하는 말이고 300%는 몇 배야? 옳지. 3배를 뜻하는 말이죠? 자,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걸 넘어서야만 허가 대상이에요. 이걸 넘어서지 않는다면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이전이죠. 지상권은 설정입니다.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그래요.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무지하게 바꿨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반드시 돈이 와가야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유상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예약을 포함하겠지요. 예약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가를 받아요.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한 가지 거라도 결여되면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이죠. 이게 지정이 됐을 때 투기 세력 엄청 몰렸어요.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세종시. 이 네 가지 것 중에 뭐를 어떻게 해서 거래를 갖다가 했겠어요? 그렇죠. 증여지? 증여는 뭐야? 유상을 무상으로 가는 계약입니다. 그죠? 증여 일어났어요. 증여를 한 거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왜 증여를 했느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은 400억을 증여했느냐, 400억짜리 이마를 증여했느냐 이거야. 이 사람 보는 순간 정을 느꼈다. 나 주고 싶었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제재를 하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세청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 야, 이거 전화 좀, 내 전화 좀 받고 이것 좀 해라. 해서 한 게 바로 뭐야? 세무조사 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약 한 640명 정도가 굵직굵직한 겁니다. 몇 억짜리 이런 건 그냥 제껴놓고 증여 일어난 것. 수십억, 수백억짜리 이 증여 사건 일어난 게 한 640명 정도를 잡아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한 것밖에 없어. 자금 출자 조사하고. 이 사람들이 증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증여서 내가 낼 거니까 바로 증여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시에 만나가지고 지하철에 만나서 라면 박스 몇 개 5만 원권으로 해서 줄게 이렇게 된 거야. 증여세 낸다니까 수십억까지 증여세 몇백억도 내요.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돈 벌으시는 분들 보면 스케일 자체가 좀 달라. 우리는 증여세를 내가 내, 네가 내야지. 이렇게 갈 건데 그러니까 자잘한 것만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이게 생각 차이가 틀리다고. 이거 안 되지. 그런 걸 내가 부담을 어떻게 해? 자, 책에 들어갑니다. 236쪽 갑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자, 밑에 01번 허가 대상에 동그라미 딱 쳐요. 118조 조문 들어갑니다. 이제. 자, 허가 대상 권리 나오지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밑줄 긋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밑줄 그어놓고 소유권의 동그라미, 지상권의 동그라미 쳐요. 지상권을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무지하게 바꿨습니다. 자, 이전하거나 설정이죠. 가로 열고 대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상해야만 됩니다. 대가에 동그라미 쳐요. 대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계약이죠. 두 번째 줄 맨 끝에 세 번째 줄 앞에 계약.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떨어져 있죠. 반원씩 동그라미 칩니다. 계약 동그라미 쳐요. 예약을 포함한다. 예약도 동그라미 쳐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밑줄 긋습니다. 당사자는 공동으로 밑줄 그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네모여권 놓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네모여권 별표 쳐놓고 허가권자라고 써야죠.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허가 대상 면적합니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밑줄 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기준 면적까지는 허가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오른쪽 위에 갑니다. 기준 면적이라고 써놓습니다. 여기까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법에서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이 면적, 기준 면적 여기까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자, 도시적 내 나오죠.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고요. 머릿속에 지금 정리돼요. 자, 도시적 이 지역에 250에 더블 따따블 갑니다. 500에 1000 돼요. 자, 오른쪽 다만의 동그라미 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밑줄 걸었습니다. 누구가?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좌측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죠. 일단 별표 쳐요. 자,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칩니다. 0.1배에서 3배 범위 내에서 이런 뜻이죠. 별도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걸로 가겠다. 내용 됐어요? 자, 2번 갑니다. 기준면적 산정의 특례 나오지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이해라고 써놓습니다. 이해.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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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을 보면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한다. 이유에 따른 면적을 선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밑줄 그었습니다.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면 자,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끝나는 말을 봐야 돼. 끝나는 말을 보면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이렇게 끝나죠. 밑줄 그어놔요. 이렇게 끝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작되면 일단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끝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일단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법에서 규정한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본다. 이렇게 끝나면 그 문장은 틀려요.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 가요? 일단으로 시작하면 일단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끝나야 된다는 거. 자, 볼까요? 밑에는 밑에 보면 원칙에 보면은 원칙이 기억분의 원칙을 한번 봅시다. 첫 줄에 보면은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본다 해서 끝나야 돼요. 세 번째 줄 맨 끝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끝나죠. 이걸 갖다가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본다 하면 또 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 자,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면 일단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끝나야 되고 규정 면적을 초과한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이렇게 시작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일단의 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의 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우리 일단의 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이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끊김이 없는 연속된 한 덩어리로 구입된 땅덩어리를 일단의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건물 밖에서 차를 끌고 이렇게 블록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구역. 뺑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역을 일단의 토지라고 그래. 만약에 여기에 하천 지나간다 하면 2단의 토지지. 여기에 또 철길 지나간다 하면 2단의 토지지. 내용 이해 가요? 일단의 토지라는 개념 머릿속에 잡혀요? 근데 일단의 토지가 내가 사각형 형태로 그랬는데 이런 것도 일단의 토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또는 이런 것도 일단의 토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예? 일단의 토지라는 말 머릿속에 정리돼? 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봐요. 이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법에서 규정한 이 기준 면적을 산정할 때 이 말이죠.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면 일단의 토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끝나가야 됩니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쳐요. 1년이 넘어지면 괜찮다는 얘기죠?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끝나는 말이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이렇게 끝나줘야 됩니다.
네, 끝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봐요. 상업지역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의 기준 면적이 얼마예요? 법에서 규정된 면적이 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안 받는데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끊김이 없는 일단의 토지야.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법은 뭐냐면 동일인과 이렇게 되어집니다. 동일인과 1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년 이내. 1년 이내 앞에 동일인과 이 말이 있었다고. 근데 이게 법이 개정돼. 동일인과 이 말이 빠졌지? 네, 그래.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내용이야. 상업지역에 200제곱미터까지는 기준면적, 여기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자가 이 땅 600제곱미터의 땅이 있어요. 근데 60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야 모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텔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600제곱미터의 땅을 한꺼번에 다 매입하려니까 허가가 안 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내용 이해가요? 무슨 뜻인지? 허가가 나온다면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 다시 갑니다. 큰 틀 머릿속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겠어. 될 수 있으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서 안 내주려고 지정하겠어. 그래, 그 말을 꼭 머릿속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요. 금방 잊어버린다.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내주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좀 거래를 끊어버려가지고 지가를 안정시키려고 지정하는 거야. 네, 거래 끊어서 지가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야. 이게 허가가 나오면 이런 짓 할 이유가 없지.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런 것 등이 허가 대상이다. 이거 이외에는 허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모텔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절묘하게 말이죠. 절묘하게 세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1지번, 62지번, 63지번이에요. 그래도 일단의 토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가 세 필지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절묘하게 200제곱미터씩 된 거야. 응? 절묘하게. 근데 이걸 다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걸 갑이 이걸 1월에 매입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 200제곱미터까지는 안 받는다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이내 동일인과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갑이 2월달에 이걸 허가 안 받겠지.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안 받잖아. 그러나 이렇게 동일인과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이 전체를 거래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서 일단 모텔 짓겠다 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갑은 말이죠. 동일인이 아니면 되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갑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또 요걸 갖다가 아들내미한테 야 네가 거래계약을 체결해 그래 버린 거야. 허가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지. 이걸 갖다가 야 마누라 고집세고 말도 안 들으니까 옆집 아줌마 앞으로 해버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모텔 지어서 갑이라는 자가 이 사용수익 하더라는 얘기지. 따라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 동일인과 이 말이 빠져버립니다. 이 동일인과.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도 1년 이내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모두 다 일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서 이게 기준면적을 넘어선다면 일단 허가 대상에 해당이 되어지고 허가 대상이 모텔 짓겠다 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런 뜻이야. 아무튼 포인트는 뭐냐면 1년 이내고 일단은 이렇게 시작되면 끝나는 말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걸로 본다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어쩌고저쩌고 전체를 거래계약을 체결한 걸로 본다로 이렇게 끝나줘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가겠습니다. 2번. 허가구역 지정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나오죠. 원칙 나와요. 자,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위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위에 규정된 면적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면적입니다. 그렇죠? 기준면적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해석을 기준면적으로 합시다. 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자, 분할 후 최초 거래하나요? 밑줄 그어요. 분할 후 최초 거래하나요? 밑줄 그었습니다. 위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자, 밑줄 그어요. 위에 규정된 면적 밑줄 그어놓고 기준면적이라고 써야 되죠.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걸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시작되면 일단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 본다. 이런 식으로 끝나가야 되고요. 내용 돼요? 자,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설명 드려야 돼요. 다시 합니다. 제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 봐주셔야 돼요. 여기. 자, 여기 봐요.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에 갑이라는 자가 4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근데 이걸 팔라고 그래서. 근데 땅값 막 급상승하지? 그러니까 조금 기다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기다리다가 너무 기다렸어. 이걸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딱 지정돼 버린 거예요. 구역 지정됐어요.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을 때 400제곱미터 이걸 갖다가 통째로 팔려고 하니까 허가 대상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허가가 안 나니까 이런 짓 하는 거야. 허가가 난다면 이런 짓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허가구역은 허가를 내주려고 허가구역 지정한다, 둘 수 있으면 안 내주려고 지정한다. 그걸 꼭 잡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허가구역이 지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허가가 안 나니까 허가받으러 가니까 허가 안 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준면적이 200제곱미터까지는 상업지역에서 이게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제곱미터씩 이렇게 분할을 해버립니다. 자, 이래가지고 갑은 이 땅을 갖다가 A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해요. B라는 사람한테 매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최초 거래하나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최초 거래라는 것은 각과 A와의 거래를 얘기해. 각과 B와의 거래를 얘기해. A, 땡. 그러면 그것만 최초 거래라면 이렇게 땅이 엄청 크면 여기만 불허가 처분받고 나머지 전부 다 분할해가지고 팔아버리게? 뭔 말이에요? 최초 거래라는 말은 사건의 선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분할되고 나서 이 땅은 이 사람의 최초 거래고 이 땅은 분할되고 나서 이 사람의 최초 거래를 뜻하는 거예요. 또 분할해버리면 이 땅은 이 사람의 최초 거래지. 분할되고 나서. 내용 이해 가요? 전부 다 해당 사항입니다. 모두 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내용 이해 가요? 뭔 말인지? 뭐가 취처거래가 아니냐? 이게 취처거래가 아니에요. A가 A-한테 B가 B-한테 넘길 때 C가 C-한테 넘길 때 이게 취처거래가 아닙니다. 취처거래라는 말은 사건의 선후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분할되고 나서 이 땅에 대한 거래를 취처거래라고 이야기한다. 내용 이해 가죠? 네. 자, 갑니다. 그 밑에 가요. 공유지분으로 이 분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A, B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이 분할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를 갖다가 이게 허가구역 지정고시 후에 이걸 갖다가 분할할 경우에 똑같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겠다는 내용이죠. 자, 니은번 갑니다. 자,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분할의 경우 나오지요. 나와요? 예. 자, 위에 기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 사유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밑줄 그어요. 자,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에 이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인 때에는 기준면적 이하인 때에는 이런 뜻이겠죠. 위에 기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겠지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내용 돼요? 자, 잠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다시. 자, 다시. 우리 상업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에 있어서 자, 기준면적은 얼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이 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냥 체결할 수가 있어요. 자, 400제곱미터의 땅을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4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버렸어요. 이렇게 지정이 돼 버리면 이제 분할하면 전부 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야.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뚫리느냐? 와, 이게 도로 또는 공원이 돼요. 도로 부지로 편입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절묘하게 200제곱미터 이하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A라는 사람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요?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분할됐잖아. 갑이 분할한 게 아니고. 예? 이런 때는 그냥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준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자, 밑에 허가 신청 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어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갑니다. 잠깐 여기 가요.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다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정리 한번 해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것이다. 구역의 지정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옳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파리에 가면 추측방법하고 이 내용이죠. 각과 을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허가권자가 누구다? 옳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느냐?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 꼭 잡아야 돼요. 지정권자,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고? 옳지. 걸친다. 누가 지정하고. 옳지. 일부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각과 을이라는 공동신청주의니까 말이죠.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신청하게 되어지면 이 기간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수정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 기간이 며칠이냐면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15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기간 이렇게 표현돼요. 그 기간이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허가 처분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불허가 처분이. 또는 우리가 살 거다. 여기에 한국토지특공사 사옥이 들어올 자리야.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자리야. 여기에 시청이 들어올 자리라고 우리한테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선매 통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먼저 사겠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선자, 살매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겠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먼저 팔겠다가 아니에요. 선매, 이게 살매자입니다. 먼저 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살게 하는 내용에 선매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선매 통지 이런 게 없다. 15일 이내. 이렇게 되어지면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묵묵부답이죠? 아무 소리가 없다. 묵묵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다음 날.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빼먹으면 안 돼요.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해서 허가가 의제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에 걸리겠죠. 왜? 없으면 소유권 이전밖에 안 되니까. 자, 허가를 받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가 의제됩니다. 두 가지가 농검이 의제된다 이렇게 갈 겁니다. 농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딱 걸립니다. 농취증. 자, 제대로 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자격 증명. 요거하고 검인, 농취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뭐와 뭐를 받은 것으로 보자? 농취증하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자. 자, 허가 떨어졌어요. 허가증 교부되면 뭐와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보자? 농취증하고 검인. 뭐하고 뭐? 농취증하고 검인. 두 가지가 의제됩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농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꾸로 왔어요. OX, X.
이것 받으면 이걸 받은 걸로 본다지 이것 받으면 이것 받은 걸로 본다가 아니야. 내용 됐어요? 자,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어지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어지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내 땅 사각을 하는 매수 청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의 신청은 처분에 대하여입니다. 처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지죠. 처분에 대하여 이렇게 되고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만이 매수 청구합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런 뜻이겠지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내용 크로스되면 안 돼요. 이건 처분이고 이건 불허가 처분입니다. 내용 뒤집히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허가 처분이 떨어지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요? 뭘 얘기할까? 그렇지, 제 3자한테도 받겠다 이런 내용이요. 왜 옆에 땅은 내 땅을 지난번에 허가 안 내주는지 왜 내주죠? 불허가 처분했을 때만 매수 청구합니다. 내 땅 사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는 말이죠.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1개월 이내에 들어갑니다.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시장군수구청장한테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잠깐만이. 우리가 공법상 이의 신청이라 하면 30일에 일수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공법의 이의 신청이 말이지 30일이 아니고 원칙 30일이야. 처음부터 30일로 가는데 딱 두 가지 예유가 나와. 10일짜리가 하나가 나오고 1개월짜리가 한 번 나온다고. 10일짜리가 농지법의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서 한 번 나와. 그리고 두 번째 1개월짜리가 여기에 나온다고. 토지거래 허가 파트의 이의 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책을 지금 볼 거예요. 책을 지금 볼 건데 237쪽 이렇게 나와주죠? 237쪽 한번 볼까요? 자, 237쪽에 허가 신청 이렇게 나와요? 예.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